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절대로 빼서는 안 되는 얼굴에 나 있는 복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. 점이 난 그 부위에 따라서 또 점의 크기나 또 개인이 스스로 느끼는 그런 불편함의 정도에 따라서 길한 점이 되기도 하고요. 또 반대로는 좀 흉한 징조처럼 좀 불운을 의미하는 그런 점으로 다양하게 존재하는데요.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좀 자칫 그 복점인데도 우리가 모르고 좀 뺄 수가 있는, 좀 빼지 않았을 때 더 재물복에 더 좋은 그런 재물복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우선 그 코 부위에 난 점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코는 이 전체 부위를 그 관상학에서 재백궁이라고 부르는데요. 여기에서 이 재자가 재물재자니까요. 그 재성이라고 하는 그 재물운수를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죠. 그 숫자 1번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런 콧등 밑에 그 부위에 이렇게 점이 있다면 그 재물을 크게 모으는 재수복점으로 보시면 됩니다. 남자의 경우는 사업으로 크게 대성할 수 있는 그런 복점이 되고요. 또 여성의 경우에는 그 전문가로 또 크게 이름을 날리게 되는 아주 강한 성공운이 포함된 그런 복점을 의미합니다. 남녀 공통으로 이 부위에 점이 있다면 그 재물과의 인연이 아주 깊은 그런 점을 의미하고요. 재백궁이라고 하는 재성의 기운, 즉 재물운수의 기운이 가득 모이고 또 집중되는 부위에 점이기 때문에 재운이라고 하는 재물운수의 전개가 왕성하게 전개되는 것도 특징인데요. 이곳에 있는 점은 그 재물점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 점이 나 있는 상태가 좀 지나치게 크다든지 또는 사회생활에 큰 불편함을 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 가급적 빼지 않는 게 훨씬 좋다고 봐야죠. 또 어떤 경우에도 이 길한 점이든 또 흉한 점이든 개인이 스스로 느끼는 그런 심리적인 면도 또 충분히 또 고려하셔서 여러분들께서 결정하셔야 되겠죠. 숫자 2번으로 표시된 부위, 즉 콧등 중앙 부위에 난 이 점은 아주 길한 점과 또 흉한 점으로 나뉘어지는데요. 이 코와 자연스럽게 그 돌출되지 않고 또 조화롭게 나 있다고 한다면 복점으로 보시면 되고요. 또 이 부위에 복점이 있다면 그 자력으로 스스로 개척하는 그런 진취적인 그런 운세를 동시에 또 뜻하는 그런 점이 됩니다. 남자든 여자든 공통적으로 또 스스로 그 입신 출세하는 그런 독립심이 아주 강한 그런 성공 복점을 의미합니다. 당연히 재물복도 비례해서 아주 좋은 그런 점이 되고요. 그리고 콧등과 코의 그 전체 부위가 이 재백궁이라고 하는 즉 재성, 재물운수의 그 부위다 보니까 그 재물운수를 상징하는 그런 부위의 그 정중앙에 나 있는 이런 복점은 재물이 장차 전개될 어떤 크기와 또 방향을 동시에 알려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 보셔야 되겠죠. 숫자 3으로 표시된 부위는 지렛궁인데요. 이곳 그 지렛궁은 두 눈 사이에 움푹 들어간 곳을 말하죠. 콧등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콧등과 이마 사이에 좀 움푹한 그곳을 말하는데요. 이곳 지렛궁에 그 복점이 나 있다면 그 일생을 좀 애군 없이 근심 없이 좀 편안히 산다고 보시면 되는데요. 평생 운의 전개가 좀 늘 운기작용이 아주 왕성하게 미치게 되고 또 남자든 여자든 좀 이름을 크게 날리는 그런 공인으로 살아갈 그런 운세를 의미합니다. 이곳에 복점이 나 있는 경우는 결혼의 시기가 좀 늦은 경우가 또 대부분이고요. 또 코의 전체 부위에서 이 재성이 시작되는 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재성의 기운이 아주 강한 점으로 보시면 되겠죠. 결국 재물 기운이 강하다는 것은 운세 전개에서도 재물 쪽으로 좀 유리하게 작동한다는 이야기니까요. 아주 좋은 재물 복점으로 또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. 숫자 4로 표시된 부위는 그 인당이라고 불리는 부위인데요. 흔히 그 명궁이라고도 부르는데요. 이곳 그 인당 부위에 있는 이런 복점은 학문으로 또 크게 이름을 떨치는 그런 복점이 되겠죠. 주로 관운이 크게 작동을 해서 관록을 크게 누릴 그런 성공 복점으로 보시면 됩니다. 이곳 인당 부위에 나 있는 이런 점은 그 인당 부위의 그 상태에 따라서 또 복점과 또 흉한 점으로 나뉘어지는데요. 이곳에 색이 유난히 죽어 있거나 또 나이 들어 생기는 그런 잔주름이 아닌 좀 습관 등으로 인위적으로 생기는 그런 잔주름이 좀 많은 상태에서 점이 나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또 복점이 되지 않습니다. 늘 좀 윤기가 있는 이런 상태의 어떤 복점만이 이름을 크게 떨치는 그런 성공 복점이 되겠죠. 숫자 5로 표시된 부위는 전태궁입니다. 이곳 전태궁에 나 있는 점은 의식주 세 가지가 크게 채워지는 오복이 들어있는 그런 복점이 되는데요. 눈 두덩에 이런 복점은 그 전태궁이 보통의 경우처럼 좀 볼록한 상태에서 나 있어야 복점이 되고요.
이곳이 그 볼록하지 않고 반대로 좀 움푹 들어가 있다든지 또 흉터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 점이 있다면 그것은 또 복점이 되지 못하죠. 색이 좀 윤기가 있고 살아있는 그런 상태에서 점이 나 있을 때 그런 경우에 복점이 됩니다. 전태궁이라고 할 때 그 밭전자와 또 집택자를 쓰니까요. 전답과 또 집을 의미하는 뜻이 되겠죠. 그 복점이 될 때는 결국 그 전답과 집으로 대표되는 그런 재물복을 크게 누리는 그런 복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숫자 6으로 표시된 부위를 관록궁이라고 합니다. 이마 정중앙 한가운데 그 부위를 뜻하죠. 이것도 다른 부위처럼 흉터가 없어야 하고요. 또 지나치게 그 주변부보다 좀 오목하게 들어가 있다면 그 상태에서 점이 있다면 그것도 복점이 안 되겠죠. 윤기 있는 색에 좀 살짝 그 볼록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점이 있다면 아주 큰 관록을 얻게 되는 그런 복점이 되겠죠.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은 게 있는데요. 이 관록궁에서의 복점은 물론 관록이라는 것에서 연상이 되듯이 크게 그 관운을 누릴 것을 암시하는 그런 복점이 되는데요. 동시에 관운으로 입신 출세해서 이름을 날리는 것뿐만 아니라 상업운도 또 사업운도 아주 좋아지는 또 사업으로 크게 대성할 그런 재물복점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. 그래서 아주 좋은 아주 대길한 그런 복점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우리가 흔히 그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표현을 하는데요. 이 부라는 것에는 결국 금전이나 또 사업운을 포함하고 있다고 봐야죠. 또 귀라고 할 때 그 귀에는 이름이나 또 명예를 뜻하는 것처럼 돈과 명예라는 이 두 가지가 함께 들어있는 그런 복점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. 숫자 7로 표시된 부위는 처첩궁이라고 부르는 눈 끝 부위를 말하는데요. 이것도 좀 지나치게 움푹 들어간 그런 상태에서 점이 있다면 그것은 복점이 되지 않습니다. 알맞게 좀 두둑한 그런 상태에서 좀 살색이 윤기 있게 좀 살아있는 그런 상태에서 점이 있다면 이곳 부위에서 그 연상되듯이 그 배우자로 인한 큰 복을 받는 그런 복점이 되는데요. 배우자 덕을 크게 보는 아주 좋은 그런 복점이 됩니다. 미혼이나 싱글인 분들이 또 이 부위에 이런 복점이 있다면 그것은 남편의 덕 또 아내의 덕을 크게 볼 그런 배우자를 만난다고 보시면 되고요. 특히 이곳의 그 복점은 부부라고 하는 두 사람의 어떤 길한 운세만 암시하는 그런 복점이 아니고 이 부위에 복점이 있다면 그것은 자손의 대까지 좀 크게 재물을 누리고 또 자손의 대까지 만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복점이 됩니다. 자녀나 또 손자, 손녀들도 이곳에 점이 있다면 아주 대길한 그런 복점으로 보시면 되겠죠. 숫자 8로 표시된 부위는 양쪽 볼 밑에 부위인데요. 아래턱까지 좀 넓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노복궁이라고 하는 아래턱 부분 포함해서요. 이곳에 그 복점이 있다면 그 노복이라는 말에서 그 연상이 되듯이 사람을 거느리는 그런 복점이 되는데요. 다른 부위와 마찬가지로 또 상처가 있다든지 또 흉터가 있다든지 하면 또 복점이 될 수가 없고요. 좀 깨끗한 상태에서 복점이 있다면 크게 사람을 거느리는 크게 그 사람의 어떤 리더가 되는 또 기업의 어떤 대표가 되는 또 조직의 어떤 장이 되는 그런 우두머리가 되는 복점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. 숫자 9로 표시된 부위는 인중인데요. 윗입술과 또 코 사이에 이 인중이 길면 또 장수한다고 하는 그런 말도 있죠. 이 인중 부위에 복점이 있을 때는 예를 들어 상처 없이 좀 깔끔하게 복점이 있다면 남녀 공통으로 또 자녀운을 아주 크게 볼 그런 복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자녀가 크게 출세하는 그런 걸 의미하죠. 또 반대로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또 색이 좀 죽어있는 그런 상태에서 점이 있다면 또 그것은 또 복점이 되지 않고요. 숫자 10으로 표시된 부위는 인중 옆 윗입술 부위로 보시면 되는데요. 이곳에 마찬가지로 색이 살아있는 그런 상태에서 복점이 있다면 사업으로 크게 번창을 하는 아주 큰 재물복을 뜻하는 복점이 됩니다. 남녀 공이 사업가로 크게 성공하는 그런 복점이 되고요. 이곳의 복점은 이성관계로 인한 그런 구설이 안 붙게 특히 그 이성관계 시에 그 사람을 좀 옥석 구분을 잘 하셔서 사람을 사귀어야 됩니다. 그럴 때 결국 제대로 된 그런 복점의 운세를 살게 되겠죠. 복점이 이성관계에서 불미스러운 그런 구설이 발생하면 결국 색정진환의 그런 흉한 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점이 되기도 합니다. 숫자 11로 표시된 부위는 입꼬리 부위입니다. 이곳에 그 복점이 있다면 좋은 직업을 얻어서 크게 그 재물을 모으게 되는 그런 복점으로 보시면 되고요. 또 직업과 또 돈이라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또 재수가 있게 그 운세가 전개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복점이 되겠죠.
대개 이런 경우에 그 직업은 그 전문직 종사자를 의미합니다. 그 자신이 좀 스스로 일이 되는 어떤 성취도 느끼면서 외부적으로 또 타인의 존경을 받는, 또 사람들이 모두 선망하는 아주 좋은 직업을 의미합니다. 숫자 11로 표시된 부위는 코 양옆의 부위인데요. 이곳에 복점이 있다면 손으로 천금을 희롱한다는 아주 큰 재물운수를 암시하는 그런 복점이 됩니다. 돈운이나 금전운으로 가장 좋은 그런 재물 복점이 되는데요. 큰 재력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재물복을 동시에 의미합니다. 이 복점이 있으면 그 사는 동안에 그 돈이 수중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복점으로 보시면 되고요. 또 돈의 융통도 아주 잘 돼서 항상 그 자신의 돈이든 또 타인의 돈이든 그 수중에 큰 돈이 좀 융통이 잘 되고 또 돈의 어떤 회전이 아주 좋은 그런 돈운을 의미하는 복점이 되겠습니다. 숫자 13으로 표시된 부위는 남녀궁인데요. 두 눈 밑 부위이죠. 이 남녀궁을 그 누워있는 누에와도 좀 닮아서 와잠이라고도 부르는데요. 이 부위에 색이 또 죽지 않고 또 상처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 살까지 좀 적당히 알맞게 붙어있는 그런 상태에서 점이 있다면 그것은 자손이 아주 크게 번영하고 또 자손의 덕까지 좀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재수복점이 됩니다. 만약에 이 부위가 좀 세로로 잔주름이 많은 상태에서 또 그런 점이 있다면 그것은 복점이 아니죠. 이런 경우에는 좀 색정진환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런 흉한 점이 되기도 하는데요. 여러분들께서 구별을 해서 또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색도 살아있고 또 동시에 그 윤기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점이 있다면 그것은 결국 자손의 어떤 번창과 함께 자신의 어떤 큰 재물발복을 뜻하는 아주 큰 재수복점이 되는 거죠. 오늘 살펴본 이런 복점들은 가급적 여러분들이 빼시지 않아야 좋으니까요. 크게 보셔서 그 보기 싫지 않은 그런 점들은 될 수 있으면 좀 빼지 않는 게 여러분들의 어떤 재물발복을 위해서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죠. 그래서 점을 빼시기 전에는 항상 이 점이 자신에게 어떤 재물복점이 되는지 또 성공복점이 되는지 이런 점까지도 미리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. 이 영상을 들어주신 또 여러분들께서 그 자신의 얼굴에 나 있는 그런 점이 큰 재물복을 암시하는 그런 점이라면 또 잘 가지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어떤 좋은 운세 전략도 동시에 된다고 보셔야 되겠죠. 절대로 빼서는 안 되는 그런 복점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봤습니다. 저희 감성 수채화TV에서는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서민들이 자연의 기운, 운세의 기운, 또 풍수의 기운으로 우리 삶을 한 단계 끌어올려주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각종 운세 정보, 풍수 정보, 꿈 해석 정보 올려드리고 있는데요. 중년에서 실버 세대까지 행복한 인생을 위한 자기개발과 감성 충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도 함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으로 또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께서 실시간 무료로 또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.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